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 이제 짧게 체크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환율 이슈 좀 얘기해 드릴 거고, 그리고 어제 그 정원호 관련주 좀 얘기해 드릴 게 있었는데, 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못 다뤘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얘기 좀 해드릴 겁니다. 정원호 관련주 이제 추세 분석만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오늘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전체 증시를 한번 볼게요. 예,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 증시도 보고 외국 증시도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먼저 해보죠.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또 올랐어요. 1.5%. 뭐 이게 왜 올라가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계속 올라갑니다. 4,797에 끝났고 내일 아침에 조금만 들기만 해도 4,800을 찍겠네요,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저 괴물처럼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지셔야 돼요. 자, 보세요. 환율 얘기 좀 이따 하고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어젯밤에 다우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09%, 뭐 거의 이제 약보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1%, 나름대로 급락을 했죠, 그죠? 장중에 더 빠졌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별로 안 하더군요. 아침에 좀 빠지다가 말더라고요. 다시 감아 올리더라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증시 보시면 일본도 오늘 마이너스 0.4% 하락을 했고, 중국도 마이너스 0.3% 하락을 했고, 대만도 오늘 0.4%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홍콩도 하락했고요. 응? 다 하락했다고. 다 하락했는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얘만 계속 올라가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얘가 이상한 겁니까? 네? 얘만 계속 올라가는데 설명이 안 돼. 네.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실래요? 네. 왜 올라가냐고. 그것도 0.5% 올라간 것도 아니고 0.5% 올라간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 1.5%로 끝났어요. 계속 올라가, 계속. 이제는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넘어섰어. 그리고 오늘 보시면 누가 샀는 줄 아세요? 초반에 외국인이 사더니 이제는 기관이 사. 뭔데 얘네들? 금융투자가 오늘 거의 1조 5천억에 가까운 돈을 순매수했거든요. 뭡니까? 네. 뭐냐고. 이젠 설명하기도 싫어요, 이제. 네. 하여튼 뭐 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나온다고 지금. 뭐 지수 올라가니까는 반도체 들고 있는 개미들 돈 벌고 있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왜? 개미들 다 털리고 있는데? 다 털리고 있잖아 지금. 뭔데 도대체? 들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지수 올라가는 거 보면서 지금 뚜껑 열려 있습니다. 다 똑같은 소리예요. 지수만 가는데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응? 미친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해 드릴게. 네. 이런 거는 있잖아요. 뭐 이렇게 미사오구를 쓸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 이거는. 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라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가 펀더멘털이 좋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네,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만 계속 올라가지. 아까 아시아 증시, 뭐 미국, 심지어 유럽이랑 다 유럽은 얘기 안 했나? 독일 증시도 떨어졌어. 프랑스도 떨어졌고. 다 떨어졌어, 어제. 우리나라 장 끝나고 열린 증시도 떨어졌어요. 오늘 도대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환율도 오늘 오르고 있었고. 다들 이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프터마켓 대체거래소에서 약간 1% 정도 또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죠. 지금 이제 지수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세요. 어제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저는 중소형주를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러셀 2000 지수, 그죠?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인데
어제 나스닥이 1% 빠지고 S&P도 하락하고 다우지수 다 하락했는데 미국의 중소형주는 올라가고 있다고 0.7% 상승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미국의 중소형 지수가 갈 때 우리나라도 따라간다니까요. 실제로 지금 대형주만 가는 거 아니에요. 중소형주도 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답답한 게 개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개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대형주만 가고 우리 거 안 간대. 천만에요. 중소형주 지수 가요 지금. 어제 보여드렸잖아. 오늘도 중소형 지수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중소형 지수 올라가는데 괜히 이제 저쪽 거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네, 잘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정상이라고. 트럼프 시기에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중소형주가 많이 가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왜 저렇게 올라가는지 이제 저도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이해가 안 갈 때는 어떤 판단을 바로 내리지 마시고요. 일단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게 계속 갈 것 같아요? 예, 더 갈 수도 있죠. 원래 신고가 날 때는요,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신저가 날 때도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것처럼 신고가 날 때도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5천 뭐 갈 것 같다, 뭐 5천 못 간다, 뭐 6천까지 그냥 금방 갈 것 같다. 그런 걸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왜? 이해가 안 가는 게 나왔으니까. 상식을 벗어나서 움직인다고 했지. 오늘 기관이 1조 5천억 원 가까이 사잖아요. 미친 거지. 도대체 뭔데 도대체. 지켜보세요. 그거는 맞아.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외국인이 팔고 그걸 기관이 사서 더 올린 다음에 개미들한테 팔아먹어요. 전기전자에서 지금 그 그림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지켜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켜보고 얘기하자.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지켜보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제 제가 월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얘기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이만큼 올랐어. 월봉 차트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올랐다고요. 이거 안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무섭다고. SK하이닉스 이거 안 무서우세요? 월봉 차트인데 이거 안 무섭냐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제는 좀 순환마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보시라니까. 안 무서워 이게? 이렇게 올랐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뭐 이런 얘기하면 당신은 겁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할 때는 약간의 겁이 있는 게 낫습니다. 겁이 너무 없으면 사고 치거든. 그러니까 또 겁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약간 있는 게 좋아요. 전 이런 거 보면 겁납니다. 두려워요. 개미들이 참다가 이거 막 다 살 것 같아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왜 주가가 올라갈 땐 개미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떨굴 때 개미들이 그럼 확 사야 되거든요. 근데 안 사더라고. 여기에서 개미들이 안 따라 붙었어요. 왜 안 사지? 물론 외국인이 안 판 것도 있긴 한데 개미들이 그냥 있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개미들이 덥석 미끼를 물어야 되는데 안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개미들이 좀 사요. 근데 이제 그나마도 이제 새로운 개미들이 들어와서 이 물량을 받아줄 것 같아.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외국인 팔고 기관 사고 개인이 살짝 산단 말이에요. 나중에 기관 물량을 개미들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완전히 끝난 거겠지. 어쨌든 지켜봅시다. 오늘 뭐 조선주도 좀 오르고 뭐 이렇게 두루두루 좀 오르던데 삼성중공업 차트 보여드릴게요. 안 무서우신가요? 이게 만약에 고점이 낮으면은 쌍봉인데 저 쌍봉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고점이 낮으면 쌍봉이고 만약에 신고가 나면 땡큐인데 신고가 나도 얼마나 가겠어요? 앞에서 이만큼을 갔는데 그러니까 되게 무섭게 만들어놨어. 어쨌든 대형주 좀 지켜보자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코스피 중형주를 보여드릴게요. 중형주도 지금 신고가 나고 있어요. 안 가는 거 아니요. 중형주 간다니까. 왜 중소형주는 안 간다고 그래 자꾸 사람들이. 코스닥 소형주 보여드릴게요. 가고 있잖아요.
코스닥 소형주 오늘 52주 신고가 났어.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왜 주목을 안 하는 거야? 네? 주목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코스피 쪽이 워낙 그러니까. 응? 그 뉴스 보면은,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삼성전자로 수익 많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하는 소리요. 증권사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고. 대형주 갖고 돈 번 사람들 많이 있냐고. 다 똑같은 소리예요. 자,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거에 속지 마시고. 자, 일단 지수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계속 얘기해봤자 열받는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중성주부터 갑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그 환율 얘기해 드릴게요. 환율이 어젯밤에 갑자기 장 막판 밤 11시 넘어서 마이너스 1%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뉴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12일 날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하고 있는 구윤철하고 미국 재무부 장관 이제 스콧 베센트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대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스콧 베센트 이 사람이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때문에 12일 날 한 건데 어제 14일 날 그거를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잠깐만요. 이 사람이죠, 그죠? 네.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환율이 1% 정도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진 찍을 때 항상 턱을 들고 찍더라고. 이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거를 막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뭐라 그러니 구두 개입을 했는데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탈과는 현재 원화 약세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 한국 펀더멘탈 대비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뭐 긍정적인 얘기죠. 그리고 또 원론적인 얘기고 그냥 그 말 했어요. 그 한마디 했다고 세상이 1%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 뒤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우리 정부한테 한 소리 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갑자기 아침에 그 경제부 거기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 쪽에 국장 2명 나와가지고 갑자기 우리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환율을 폭락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1480원 했던 게 1420원으로 갔잖아요. 바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죠? 그런 식으로 과도한 변동성을 준 거 우리나라 정부거든요. 그럼 그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 거는 우리나라 정부를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놈의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안 쓰고 뭐 우리나라한테 투자 못 받을까봐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1% 떨어졌었는데 오늘 장중에 다시 오르다가 끝날 때는 1460원대로 일단은 현재 이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사람들이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는 불안 신호가 좀 남아 있을 거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구나 정도로 이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은 기사가 하나 있는데 잠깐만요. 이 정부에서 하는 얘네들 말은 진짜 기가 막히게 기사 이거 하는 거지. 어제 방송 때 이것저것 뭐 할 게 좀 다룰 게 있었는데 이 얘기 좀 해드리려고. 정부 거시건정성 조치 경고. 통화 스와프 당장 할 상황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당장 통화 스와프를 해야 될 상황이고 분명히 미국한테 해달라고 얘네들이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절당했겠지. 거절당해가지고 와서는 한단 소리가 아예 뭐 통화 스와프 할 상황은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최지영이라는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래요. 그러니까 고위직이긴 한데 차관급은 아니잖아. 장관도 아니고 당연히.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안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백브리핑을 한 거예요. 한미 재무장관 논의 결과에 대해서. 안 해줬겠지 미국에서. 근데 아까 제목에 저 얘기가 있잖아요. 통화스와프 당장 할 상황은 아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건데 저 밑에 있어. 기사 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이 나 미치겠어. 그러니까 얘네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한미 통합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지금 당장 통화 스와프를 해야 할 상황으로 느끼지는 않고 있다. 웃기고 있네. 몇 달 전에도 통화 스와프 해달라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도 가서 부탁했는데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지금 환율은 올라가지만 과거 외환이것도 못하구나. 과거 외환위기와 달리 달러가 시장에 넘치고 있대요. 여러분 시장에 달러가 넘치나요? 근데 왜 환율이 올라?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어. 시장에 달러가 넘치나요? 응? 이런 걸 비판해야지. 기자들은 왜 비판하라고 뭔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하도 기사가 희한하게 나와서 얘기해드린 겁니다. 응? 하도 희한해서. 트럼프가 더 광범위한 반도체 관세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돌아와야 되는 여왕구라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쿠팡 얘기 꺼냈다가 욕 뒤지게 먹고 기육하려고 했던 여왕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지 말고 수주하고 오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 이런 와중에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뭘 가르쳐 드렸는데 상황이 복잡하고 뭐 이상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게 그게 기술이다. 복잡한 상황에서 혼란에 빠졌을 때는 상황을 단순화시켜라 빨리. 그 주식은 여기서 그냥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환율이 오르면은 지수는 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근데 환율이 오르는데 지수가 같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결론이 뭐냐?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응?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고. 누가 가짜일까요? 요즘에 아주 복잡해요. 외국인이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쟤네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외국인이 파는 게 가짜거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가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여기까지 할까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고. 하나만 더 합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냐면 미국의 반도체 주들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뭐 AI가 주도주라고요? 확 그냥 제 승질내죠 지금. 미국의 AI 대장주가 메타라며. 얘 설명해봐. AI가 주도주라고 우기는 사람들 메타가 왜 꼬꾸라지는지 설명을 해보라고요. 응? 엔비디아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못하잖아 당신들.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 개미들 AI 때문에 이거 얼마나 서학 개미들 많이 물렸어요. 자, 얘 계속 떨어지거든요. 설명해봐요. AI 시대라며. AI 시대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 설명해보라고. 얘네들이 왜 떨어지는데? 미국의 반도체는 왜 떨어지는데? 시세가 거의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시죠? 얘 어제 하락했거든요. 1.4%. 얘가 하락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해야 되거든요. 쟤네는 오늘 왜 오르는데? 간단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니까요. 이 개념 이해 가셨어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주식은 되게 단순해요. 오르냐 떨어지냐.
뭐 이런 식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여기는. 나중에 이거 한번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 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막 이제 뜨겁게 타오르는 걸 보면서 흥분하지 말란 얘기예요. 냉정하게 봐야지. 냉정한 게 어디 쉽나? 그죠? 그게 실력이죠. 어쨌든 네, 이렇습니다. 컨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어. 다우 지수도 떨어져, 나스닥도 떨어져, S&P 500도 떨어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져. 그죠? 네. 유럽 유로스톡 50도 떨어져, 독일도 떨어져, 프랑스도 떨어져, 일본도 떨어져, 중국도 떨어져, 홍콩도 떨어져, 대만도 떨어져. 우리만 급등. 그것도 대형주 다 가면 말도 안 해. 특정 몇 개만 반등 형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반등 형식.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정원호 관련주 얘기하죠. 제가 오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낮에. 지금 대형주가 막 몇 개 올라가면서 지수를 저렇게 끌어올리니까 개인들 심리가 너무 안 좋다.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다. 정원호 관련주가 급등하면 된다. 중소형주도 올라가고 테마주도 올라가긴 하는데 코스피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중소형주가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지금 중소형주 올라가고 로봇 테마주나 뭐 이런 기타 등등도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옛날에는 대형주면 대형주, 중소형주면 중소형주 딱 나눠서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 대형주 일부 움직이는 거지. 지수만 계속 올려. 지수만 계속 올리는 상태에서 코스닥도 가면서 테마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이제 뭐 딱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누가 옆에서 같이 뭐 큰 뭐 이제 스마트폰 아니면 뭐 저기 뭐야 뭐 패드 그런 거 갖고 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없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테마주들도 움직이긴 해요. 집중이 안 돼서 그렇지.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하시면 돼요. 난 그래도 그래 보니까 중소형주는 도저히 안 되겠어. 대형주로 옮겨 타고 싶다. 옮겨 타시면 돼요.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돼. 조선주 하나오션 어떠세요?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신고가 나서 쭉 가면 천만다행인데 떨어지면 쌍봉. 그거 아세요? 대형주들은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 무식한 인간들이 이거 몰라서 자꾸 그러는데 대형주들은 고점 찍을 때 얘기를 해드릴까? 대형주들이 고점 찍을 때 자 1번 이렇게 찍고 떨어진다. 2번 쌍봉을 찍을 것 같다. 자, 요거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실래요? 유튜브 녹화 보시는 분들도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반응 좀 하세요. 이럴 때는 자, 1번 대형주는 이렇게 고점을 찍는다. 2번 쌍봉을 찍는다. 3번 봉 3개짜리를 주로 찍는다. 3봉이죠. 3봉. 네. 그 다음에 약간 변형인데 이렇게 헤드앤숄더형 5번도 있어요. 둥글게 6번까지 합시다. 대형주들은 보통 고점을 찍을 때 어떤 게 많이 나올까요? 찍어보세요. 찍어보시라고. 1, 2, 3, 4, 5 중에 찍어놔 보세요. 정답은 내일 얘기 드릴게요. 일단 찍어놔 보세요. 반응이 없으면 넘어가고
근데 이거 알아두면 되게 편해요. 이거 지금 이렇게 여기서 얘기만 해놓고 왜 내일 얘기 드린다고 하냐면 이거 얘기 다 하면 또 시간이 안 돼. 오늘 꼭 정원호 관련주를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예, 김기성님하고 양은성님은 바로 찍으셨는데 네, 비슷하세요. 네. 뭐를 많이 찍을까요? 대형주도 고점 찍을 때 힌트 드릴게.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거의 안 찍어. 대형주인데 이런 식으로는 안 찍어. 이거는 꼭 기억해두세요. 이건 아니에요. 거의 없어 저런 경우. 지금처럼 주가가 5배, 뭐 3배, 4배, 5배 이상 급등했잖아요. 일본은 잘 안 나와. 제가 어제 막 화를 좀 많이 내고 어제 강력하게 막 그런 의사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어제 방송할 때. 왜 그랬냐면 한번 급등했다가 내려온 뒤에 또 한번 올라가요. 근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 돌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돌파를 세게 했다가 나중에 또 몸부림치는 경우도 막 있거든. 응? 네. 일본은 아니라고. 그러면 반드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한번 올라와. 헷갈리게. 반드시 헷갈리게 해. 네. 그거 보면서 야 대형주 또 가잖아 이러면서 막 오만 승질을 막 다니고 난리를 지기는 개미들이 있길래 어제 제가 소리친 거예요. 입 다물라고. 응?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보고 막 흥분을 하더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가만히 냅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세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시간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왜 그렇게 막 평상시에 안 쓰던 그죠? 네. 응? 그런 말투로 막 얘기를 했을까? 네. 조금 시간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너무 이제 난리를 지기니까 제가 누른 거예요. 누른 거. 네. 어쨌든 여기 찍어보세요. 내일 얘기해 드릴게. 네. 도토리님도 어서 오시고. 네. 자, 정원호 관련주 얘기를 하죠. 어제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냐면 저번에 왜 그 정원호 양경공파하고 뭐 문헌공파였나요? 네.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대주산업은 그러니까 정원호 씨가 경주정시 그 뭐예요? 호칭은 빼겠습니다. 정원호가 경주정시의 양경공파인데 드물다. 그쪽 사람이 얼마 안 돼서 그죠? 근데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거기 있어요. 양경공파 저기가 있더라고. 경주정시 거기 쳐서 들어가면 종친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맞아요. 경주정시 양경공파 종약원이라고 있어요. 네,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예, 여기 가면 다 있어. 정지환 솔브레인 홀딩스 회장, 뭐 여기 저기 뭐야 진급하신 장군님도 계시고, 네, 정은호 씨도 있죠. 저도 몰랐는데 그 탤런트 있잖아요. 그 누구야 정준호라고 되게 잘생긴 사람. 너무 잘생겼잖아요 이 사람. 네. 남자가 봐도 정말 인물 좋더라고요. 이 사람도 여기 경주정시더라고요. 양경공파. 요번에 알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 분석을 되게 잘 해놓은 게 있어요. 낮에 이게 어젠가 어제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어젠가 엊그젠가 재밌어갖고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걸 정리를 해놨더라고. 경주정시 영어까지 다 써놨어. 정은호 씨는 양경공파 73세 손인데 수혜주가 정지현 회장이라는 거예요. 자녀 학렬도 일치한다는 거지. 그죠? 일치한다는 거예요. 수혜주, 나우아이비, 솔브레인 같은 회사거든요. 그냥 저기 오너가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문헌공파, 미스매치, 대주산업 파가 다르대. 영어로 친절하게 브랜치, 파가 다르. 단순 먼 친척관계. 근거자료 73세는 원자 돌림인데 다 해놨어. 정리 다 해놨어. 응? 정리 다 해놨어. 결론, 여기 대주산업 문헌공파의 75세 학렬은 탁자 맞죠? 또는 옥자로 나우아이비 오늘과가 글자가 다르다. 족보학렬 대주글과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같은 파 양경공파죠. 네. 대주산업이 아닌 나우아이비로 입증됨. 그러니까 대주산업이 가면 안 되고 뭐가 가야 된다? 나우아이비가 가야 된다라고 이분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저 글이 올라온 저기 이제 인터넷에 있는 글이에요. 근데 저기에 올라온 날짜가 12월 15일이거든요. 재밌어. 12월 15일인데 12월 15일 날 대주산업이 상한가가 나왔어요. 보이세요? 상한가가 나. 전날 조금 움직였다가 상한가가 나왔다고. 그리고 문헌공파라고 안 갈 거라고 했던 여기는 계속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올랐어. 2배. 2배 올랐는데 나우아이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우아이비 이달이 15일이요. 그리고 안 갔어. 거래는 계속 터지는데 막 가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즘 강아지도 산책시키면은 강아지가 막 갑자기 막 흥분해서 막 어디 막 가고 싶어하는데 막 주인이 안 돼! 이러면서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줄에 잡힌 개처럼 막 가고 싶은데 막 뛰쳐나가는데 막 붙잡고 있는 거라. 가지마! 이러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 솔브레인 있죠, 솔브레인.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거를 참고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솔브레인 홀딩스 꿈쩍도 안 해. 거래도 없어. 여기. 그냥 솔브레인. 얘는요? 그냥 그래. 그 얘는 테마주가 되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2조 원짜리예요. 시가총액이 2조 원짜리예요. 현재 2조 2천원. 뭐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보니까 뭐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회사도 괜찮아요. 회사도 괜찮아요. 테마주가 되기엔 너무 크지 않을까요? 실제로 상장하고 나서 테마주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죠?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제 누가 끝내주게 분석을 싹 해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런 얘기 해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봤을 때 파까지는 뭐 안 따지는 것 같더라. 그냥 같은 본이 같으면 그냥 가더라. 그래서 그날 그 얘기하고 치운 거예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라이브에서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좀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스피 지수 보고 있으면 짜증나죠. 세상에 제가 전문가하고 주식한 지가 전문가만 15년째고 주식한 지 다 20년이 넘지 않았겠어요? 지수가 올라오는데 뚜껑이 열리는 거는 나 살면서 처음이야.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아니 코스피 지수 올라오고 지수가 올라오면은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아 이제 대형주 먼저 가고 이제 중소형주 이제 오겠구나. 기분 좋고 막 코스피 지수가 막 2천에서 3천, 4천을 뚫고 5천에 임박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응? 밥안 먹어도 막 웃고 있어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도 웃고 있으니까 미쳤나? 마약했나?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막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지수 올라가는 거 보면 속에서 그냥 천불이 나요. 정상이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가 이상한 거라고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거나 아니면 그걸 보면서 승질 내고 있는 제가 이상한 거거나. 저도 승질 나요. 지수 올라가는 거 보면. 왜냐면 저거 계속 올라가면 개미들만 속 터지는데 자꾸 뭐 개미들이 뭐 코스피 지수 뭐 ETF 많이 들고 있다, 반도체 많이 들고 있다 그러는데 거짓말 하지 마요. 응? 낮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보시면 개미들이 뭐 들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코덱스 레버리지잖아요. 지수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거. 여긴 거래도 없고 이거 보세요. 개미들이 없어. 올라가면 팔아야 되죠. 근데 없다고. 왜? 개인 물량이 안 줄어들어요. 그게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지수 올라가는데 베팅했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덜어 있겠지 몇 명. 잘 맞춰갖고 또. 응? 아니라니까. 코덱스 그 고퍼스는요.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 더 사고 앉아있어. 개미들 하락이 베팅했다니까. 그럼 코스닥은요. 관심이 없어. 코스닥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관심 가지시라고요. 인버스에도 관심이 없어. 코스닥은 오르든지 말든지 개미들의 관심이 하나도 없어. 이럴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정원호 관련주 추세는 어떠냐면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PS텍 있죠. PS텍. 신용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돌아섰어요. 돌아서기만 했고 아직 어떤 징후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애매한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이게 분차트는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강의를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뭐 그것까지는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뭐 언뜻 보시기에 막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실은 하락하다가 돌려 세워놨어요. 안에 잘 들여다보면 네, 일봉 차트로는 잘 안 보일 텐데 안에 들여다보면 돌려 세워놨어요. 쭉 떨어지고 있다가 이거 아닌데? 딱 세워놓고 우상향으로 살짝 돌려놨어요. 대주산업도 마찬가지고 살짝 돌려놨다. 상표시멘트 차트 잘 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게 나왔어요. 21선이랑 휘감고 있을 때, 그죠? 서로 바느질하듯이 휘감고 있을 때 거래가 말리면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긍정적인 신호인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원호 관련주로 산 사람들은 여기서 거의 미라가 돼 있을 거예요. 미라. 사자마자 바로 급등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되도록 거기서 거기니까 아마 미칠 거예요. 사자마자 바로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캔들이 이렇게 말라가잖아요. 지금 처음에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게 나오면 같이 마른다고. 주식이 옆으로 계속 돌면 그 들고 있는 사람도 같이 돌아요. 언제 가든겨 이러면서 돈다니까. 네. 캔들이 작아지고 이렇게 말라붙으면 같이 말라요. 피가 마르지. 도대체 언제 가냐. 이게 나오면 좋은 겁니다. 왜 좋은지는 급등하거든 알려드릴게요. 또는 급락하면은 또 얘기해 드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좋아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되게 힘들 거예요. 뭔 생각하겠어 지금. 아이씨 이거 사지 말고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어쩐지 내가 하나오션 사고 싶었어. 이거 샀었어야 되는데 삼성중공 내가 이걸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리고 방송 1분만 더 할게요. 4시 8시 40분 됐는데 정원호 관련주를 요즘에 사람들이 회피하더라고요. 정원호 관련주를 이쪽에 돈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오세훈도 잘 안 사. 자꾸 저기 조국 관련주를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꽤 있더라고. 아니 정원호 이재명이 정원호를 밀어주고 있고 돈도 이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왜 이거는 안 사시고 갑자기 조국 쪽을 이렇게 사시려고 하세요? 그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혀간 거 보고 로켓 배송으로 새벽 배송으로 그냥 바로 잡혀갔잖아요. 트럼프한테. 그거 보고 왠지 지금 못하겠다는 민주당이랑 정원호
이재명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는 이재명이 뭐 친중하고 이런 거 다 있죠, 그죠? 특히 여기 좌파 쪽 분들, 왼쪽 분들 잘 들으세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거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 이재명도 마두로처럼 또 잡혀가면 그러면 조국이 뭐 서울시장으로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조국 관련주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어디냐고요? 많아요. 많어. 저 요즘에 정원호 관련주를 추천을 꽤 했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근데 예전에 이런 거 추천하면은 없는 돈도 만들어서 뭐 회원들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원들 중에도 일부가 약간 안 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혹시 왜 안 사시지? 그러니까 네, 얘기를 편안하게 하시더라고. 혹시 뭔 일 생길까봐요. 에이, 그러지 말라고. 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하고 계시다면 그건 생각이 너무 나간 것 같다. 네? 아셨죠? 생각이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지지하는 사람들, 왼쪽 좌파들 지지하는 사람이 그쪽인데 자기들도 불안해하면 어떡해. 실제로 많습니다. 뭐 한두 명 그랬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안 할 텐데 은근히 많더라고요. 정원호 관련주 인기가 요즘에 좀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할 때 주식이 쌉니다. 그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뜨거울 때 주식은 비싸요. 지금 정확하게 뭐가 비싸고 뭐가 싼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뭐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지났네요. 내일은 금요일인데 중소형주 열심히 잘 모으세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미국도 대형주 안 가고 중소형주가 가잖아. 잠깐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꾸 뭐 중소형주 안 간다, 뭐 대형주만 간다 자꾸 그러시는데 미국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오늘 아침에 이제 시황 있잖아요. 시황 뉴스를 보면은 거기도 이렇게 써 있어. 이거까지 보고 나가세요. 이런 말하면 뭐 제가 우긴다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 뉴스거든요. 이게 주식 관련된 뉴스 중에 하나인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진짜 작죠? 미국 쪽 시황이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4% 빠지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램 리서치, 오라클, 팔란티아 테크놀로지 등 AI 반도체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들도 다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가속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매그니피센트 세븐 전 종목이 하락한 반면에 소재, 산업재, 경기 소비재 등 경기 민감 업종과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라고. 그럼 이상한 거에 투자하실래요? 정상적인 거에 투자하실래요? 정상적인 흐름에 투자해야지. 그게 어딘데? 미국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되 미국 쪽을 잘 보면서 가시라니까요. 미국 쪽을. 그게 맞다고. 그게. 이해 안 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생각을 잘 찬찬히 해보고 가면 돼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또 너무 지났다. 시간을 길게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네. 아셨죠? 이거 잘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보는 시황 뉴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